자, 이어서 개장 전 보셔야 될 중요한 이슈 6가지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화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불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실적 눈높이를 하향 조정하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고려 아연, 이제는 연장전입니다. 공개 매수가와 관련된 설정의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국내에서도 건설 재개발에 대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삼성물산 측에서 용산구 쪽에서의 수주가 들어왔다는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민환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닝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 헤드라인으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석유화학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3분기 일단 적자가 전망되고 있고요. 배터리 불황 속에 한 줄기 비친 AMPC 갈수록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연장전으로 들어갑니다. 자칫 치킨 게임으로 비화될지 우려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용산 남영 2구역 재개발을 수주했습니다. 토종 1호 카티 치료제가 내년 출시될 전망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지난달 시총 비중이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유가증권 시장 삼성전자 보통주의 시가총액 비중은 18.61%로 집계가 됐는데요. 우선주와 합할 경우 시총 비중은 20.72%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이후의 최저치인데요. 당시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보통주 기준 18.05%,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20.32%였습니다. 급락 장세가 연출된 지난 8월과 비교해도 시총 비중이 보통주 기준으로 2.46%포인트 줄였고 우선주 포함 시 2.6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주력인 반도체 사업이 지난해 사상 최악의 부진을 겪은 데 이어서 경쟁사 대비 회복 속도가 더뎌지면서 주가가 내린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인공지능 시장 확대로 급부상한 HBM 시장의 주도권을 SK하이닉스에게 빼앗긴 상태이고 큰손 고객인 엔비디아 납품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증권사는 9월 이후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락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맥쿼리 증권은 지난달 25일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메모리 부분의 다운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디램 등 메모리 공급 과잉에 따라 평균 판매 단가가 내림세로 전환하면서 수요 위축이 실적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낮추고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었죠. 국내 증권사도 대부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 이하로 낮춘 가운데 BNK 투자증권은 8만 1천 원까지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내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HBM에서 선두를 달리는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발 수요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올해 전 세계 메모리 부문 1위까지 차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희가이피에스, KC텍, 이오테크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의 움직임 지켜보시죠. 다음은 석유화학 3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실적 부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적 부진 장기화에 대응해서 주요 업체들 설비 투자를 줄이고 사업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입니다. 최근 1개월 내 발표된 증권사 실적 전망을 집계한 결과 LG화학은 올해 3분기 연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3%가 감소한 5,563억 원이었는데요. 특히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 323억 원으로 3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었던 석유화학 부문이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지속한 적자를 이번 3분기에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화학 부문이 주요 제품 스프레드 둔화와 부정적인
1 레깅 효과로 적자 확대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하나솔루션도 케미칼 부문 적자에 더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적자 겹쳐서 3개 분기 연속 적자 가능성 큰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빅4 가운데서는 금호석유가 주력인 합성고무 시황 회복에 힘입어서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3분기 금호석유의 컨센서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4% 증가 1,055억 원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금호석유, 대한유화 등의 화학주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시죠. 롯데케미칼 주가를 보시면 2018년 이후에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코로나 때 2020년에 반짝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부양책 효과로 인해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여줬지만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97,600원 종가를 지난주에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AMPC의 배터리 기업 실적 의존도 확대 소식입니다. 전기차 캐즘 여파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좀처럼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최근 3개월 내에 보고서를 냈던 증권사의 실적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LG 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4,4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6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8%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출범 이래에 11개 분기 연속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SKO는 3분기에도 흑자 전환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AMPC는 매분기 증가세를 보이면서 배터리 업계 실적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만 봐도 지난 2분기 AMPC 4,478억 원을 영업이익에 반영을 해서 가까스로 적자를 면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 AMPC를 제외한 영업 손실이 2,522억 원으로 나왔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은 북미 공장 가동이 계속되면서 AMPC 수혜 규모와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도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혜택이 줄어들어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배터리주 흐름도 점검하시죠. 다음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연장전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이 지난 4일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가를 75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재차 상향하면서 이번 경영권 분쟁이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영풍 MBK 연합이 지정한 공개 매수 기간은 사실상 이날까지였지만 이날 매수가 추가 조정으로 공개 매수 마감일도 열흘 뒤인 오는 14일로 미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지난 2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털과 함께 주당 83만 원의 자사주 18%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시점부터 MBK 측 매수가 추가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우세했는데요. 특히 이날 주식시장에서 개장 직후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75만 원 이상으로 형성되면서 MBK 측 매수가를 훌쩍 뛰어넘자 영풍과 MBK 연합으로서는 매수가 인상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MBK 측은 수정한 가격과 조건은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이 제시한 것과 정확히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최 회장 측이 재조정된 MBK 측 마감일인 14일 이전에 또 어떤 승부수를 던지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측은 경영권을 놓고 경쟁하면서도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치열한 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 확보를 위한 머니게임이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게임에서 치러야 할 대가는 좀 뒤로 미루면서 돌진을 하고 있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우려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 오늘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물산의 재개발 수주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남영
대덕역과 4호선 숙대 입구역 사이 남영동 업무지구 재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공사비는 약 6,619억 원 규모입니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을 레미안 수페루스로 제안을 했는데요. 오늘장 삼성물산의 주가 반응도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토종 1호 카티 치료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약 개발사가 자체 기술로 만든 토종 키메릭 항원 수용체 카티 세포 치료제가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독점을 하고 있는 카티 치료제 시장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큐로셀은 지난 8월 카티 치료제 후보 물질 암발셀의 승인 심사를 식품의약처 안전처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속 승인 절차를 받고 있어서 내년 초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인데요. 암발셀은 면역세포 중 하나인 B세포가 암이된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입니다. 암발셀은 효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치료 소요 기간 측면에서 킴리아를 앞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앱클론은 임상 이상 환자 등록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중간 결과가 이르면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티카로스는 임상 일상 환자 투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GC셀과 HK 이노엠, 박셀바이오 등은 고형암 치료 목적의 카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카티 치료제 관련주도 묶어서 챙겨보시죠. 큐로셀의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이후에 2만 원에서 4만 원의 박스권의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에는 29,45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모닝뉴스였습니다.